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서라는 과목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같이 수업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화법과 작문을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화법과 작문이니까 말하기와 쓰기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했는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3학년이다 보니까 실제 수능 대비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나하고 같이 이제 수업할 부분은 이제 독서 2단인데, 2단위 중에 한 단위는 독서, 수능 특강 독서, 인문예술과학기술 파트를 수업을 하고, 또 한 단위는 수능 특강 문학, 현대시 파트를 가지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요 독서, 수능 특강 독서의 인문 1강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출제를 할 때 문학과 독서 출제 방향이 좀 다릅니다. 이제 문학은 출제 교수들이 문학 작품을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을 창작해서 출제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작품을 선택을 해서 출제를 하게 되죠. 그러면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수험생들이 고등학교 3개년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정도 작품은 공부했겠다 싶은 이런 작품을 선택을 합니다. 반면에 독서는 어떤 기존에 있는 글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출제 교수들이 출제 현장에서 직접 창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기본 개념은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나오는 그런 제재와 연계되겠지요. 기본 개념은 연계되겠지만은 글 자체는 너도 나도 처음 보는 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의 이제 수능 출제 어떤 제시문들을 보면 처음 보는 글이라는 거죠. 처음 보는 글. 너도 처음 보고 나도 처음 보는 이 처음 보는 글을 어떻게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내느냐 하는 어떤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독서를 공부할 때는 자기는 자기 힘으로 읽지 않고 강의만 들어가지고 오는 그런 어떤 글을 읽는 능력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힘으로 읽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능에 출제되는 제시문은 2000자 내외의 긴 글입니다. 작년에도 보면 긴 글은 한 2200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2200자 정도 같으면 A4 용지에 한 바닥 가득 글자 포인트 10포인트로 한 바닥 가득 정도가 한 2200자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2200자 전체를 한꺼번에 읽기가 어려우니까 문단 중심, 문단별로 독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문단별로 읽었지만은 중요한 거는 전체입니다. 전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게 중요하지 어떤 나무 하나, 돌 하나 이거 보는 거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전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문단별로 보니까 1문단은 바위와 돌에 대한 글이고 2문단은 나무, 3문단은 풀, 4문단은 새, 5문단은 벌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전체가 뭐에 대한 이야기냐? 이 전체가 산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럼 이 전체를 보고 산에는 바위와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새도 있고 벌레도 있고 이렇게 전체에서 부분으로 어떤 독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산에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무생물도 있고 어떤 생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흔히 독서 공부를 잘 못하는 경향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 제시문을 문제를 풀기 위한 용도로 쓴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제시문 독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으면, 그리고 정확하게 읽었으면 이 문제는 제시문 이 제시문을 제대로 읽고 이 문제는 내가 제시문을 제대로 읽었는가 그거 확인하는 쪽으로 활용하는 이런 어떤 공부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독해를 했는지 여부를 과제 학습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요 과제 학습지가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인문 제재가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 수능 특강 독서 50페이지, 51페이지에 걸쳐 제시되어 있는데 이 글을 읽고 먼저 구조적인 이해입니다. 구조적인 이해. 자, 이 이제 구조적인 이해. 그래서 요 어떤 빈 칸에 이 어떤 글을 읽고 이 전체입니다. 글을 읽고 요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쓰는 요게 이제 1번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사실적 이해입니다. 이거는 내용 일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이 제시문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OX로 표시를 하고 반드시 근거를 써주세요. 자, 그러면 1번 문항이 맞다면 그 맞는 근거가 뭐냐? 1문단 넷째 줄 같으면 1문단 넷째 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2번이 맞다면 근거가 뭐냐? 3문단 다섯 번째 줄이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적 이해 20문제를 제시를 했고 추론적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론적 이해도 OX를 판단하여 1과 같이 써라. 그러면 1번 문항이 틀렸다. 근거가 세 번째 문단의 다섯 번째 줄을 근거로 해서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게 10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약하기인데 우리 제시문이 한 2,400자 정도가 됩니다. 근데 2,400자 정도를 300자 내외로 요약하라고 그랬습니다. 300자 정도 같으면은 A4 용지로 한 6줄 정도 됩니다. 이런 정도로 요약하는 이런 연습도 필요한데 특히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사고. 우리 제시문이 현재로 보면 공무원 임용제도와 같은 그런 성격이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임용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희망자, 이거는 뭐 안 해도 되겠습니다. 4번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4번까지 해서 어떻게 하느냐? 위 과제를 해결하여 파일을 학급별 게시판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학급별 게시판에 이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거기에 정답을 작성을 해서 자기 이름 쓰고 파일명에 자기 이름 들어가도록 작성을 해서 학급별 게시판에 올리거나 아니면 뭐 파일 탑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시판에 답만 쓰거나 아니면 답을 다른 종이에 써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게시판에 올리거나 어쨌든 올리면 됩니다. 실시간 탑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수업 들어오면 게시판에 출석 체크를 하기 바랍니다. 학번 누구누구 출석했습니다. 아니면 반갑습니다. 학번 쓰고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출석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 수업 끝날 부분에 요 어떤 학급 과제를 탑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요 과제를 해설을 하고 다음 과제가 또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요 독서 1강이 나갔는데 이제 다음 주는 현대시 1강과 독서 2강 이 수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현대시는 강의 중심 강의를 먼저 하고 과제를 제시하고 독서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시간에 과제를 해설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가겠습니다. 자, 오늘 1강 수업 마치겠습니다.